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파리 테러 사건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이 두 명의 무장 테러리스트가 파리에 있는 샤를 앱도 신문사에 들어가 이 편집 회의 중이던 언론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죠. 이로 인해서 모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모하메드 풍자 만화를 게재했던 신문인데요. 현재 용의자 2명은 도주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전 세계가 이번 이 야만적인 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격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사건으로 나타난 테러 양상의 변화는 무엇인지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 다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대대적인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파리가 지금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추격전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그 노틀담 성당에서 이제 조종이 울렸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묵념을 했고 지금 범인 용의자가 이제 3명인데 신원은 다 확인이 됐죠. 34살 난 사이드 쿠아시, 32살 난 셰리프 쿠아시, 18살 하미드 무다드 이렇게 3명인데 그중에 1명 18살짜리는 자수를 했고 2명은 아직도 이제 도주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대대적인 추격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이런 그 추격 수색 작업 중에 최대의 작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군대, 경찰 다 나와 있고 각국의 정보팀들이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전 프랑스의 이제 그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난 현상을 몇 가지를 정리하면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7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련인지 이거는 이제 아직 일체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요. 또 오늘 공교롭게 이제 파리 근교에서 경찰관들이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고 단지 경찰관이 총격을 받았다 하는 얘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북부 프랑스에 있는 한 가스스테이션에서 이 용의자인 쿠아시 형제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도된 것이 한 1시간 반 전에 나왔는데 신고자들은 이제 이 용의자들이 총을 겨누고 음식을 내놔라. 그다음에 가솔린을 넣어라. 이걸 요구했다고 그렇게 이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이제 현장에 달려가서 지금 CCTV를 쓰고 해서 범인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흘렀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지금 경찰 헬기가 뭐 대거 동원이 되고 경찰 폴리스카라든가 특공대들이 지금 크게 증강이 돼서 이 지역 일대를 아주 샅샅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범인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 청자 여러분들 이제 테이블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범행 직후에 이제 도주 차량 까만 차 조그만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그 차량을 이제 수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forensic evidence 감식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당연히 뭐 DNA들이 수거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제출가 됐는데 이 범인의 신발에 있었던 그 흙 같은 것이 이제 감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닌 경로라든가 언제 어디를 갔었느냐 이런 게 어느 정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용의자 신원은 이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배경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2008년도에 테러 그룹과 접촉을 했다가 적발이 돼서 3년 징역을 받았던 그런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다 하는 얘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범행 당시의 비디오를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분석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총을 든 모습이라든가 사격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그 범행 당시에 두 사람의 움직임 같은 걸 일일이 다 했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군대식의 훈련을 굉장히 치밀하게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공범자가 인근에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이게 도주하기 직전에 손짓 같은 거 이상한 제스처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공범자가 두 사람 말고 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것을 틀리면 뭐 총이 AK-47 큰 총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있지만 군대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부상당한 경찰관이 하나 인도에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테이프에 보면은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가 그냥 무자비하게 사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총을 든 모습이라든가 사격하는 장면이 군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그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출신은 아닐 거다. 테러리스트의 훈련을 어디서 네. 받았겠구나. 이제 여러 가지 엇갈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얘기는 지금 퍼즐이 굉장히 큰 퍼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피스는 스몰 피스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소위 홈그로운 테러리스트 같은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냐 아니면은 시리아나 이라크 테러전에 가담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테러리스트냐 아니면은 와서도 아이시스라든가 알카에다 예멘 특히 예멘 알카에다의 배후 조정을 받고 있는 테러리스트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아직도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죠. 이제 파리의 수색 작업은 이제 계속이 되고 있고 전 유럽 전체가 다 긴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나온 보도는 아직 확실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도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은 모하메드 풍자 만화에 대한 보복성 테러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좀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 목표가 이제 신문사에 썼는데 서구 유럽의 전통의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양보할 수 없는 자유고 모든 프랑스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리더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우리의 자유가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는 문화 충격이라든가 종교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마슬렘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됐고 유럽 전체에 그러지 않아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반이민 감정도 유럽 내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반이민 감정도 크게 고조가 되지 않겠느냐. 유럽 내 마슬렘 인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한 7%가 마슬렘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반마슬렘, 반이민 이렇게 되면은 문화 충돌 내지는 종교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죠. 프랑스의 올란드 대통령이 사건 직후에 대시민 연설하면서 샤르 heb도 신문사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얘기를 했고 그 연설 직후에 파리에서 자생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약 3만 5천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누가 모이라고 그래서 모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수여하는데 단결하자, 결속하자. 네. 시민대회가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이게 잇따라졌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뉴욕에서도 같은 동질성을 이제 갖추는 그런 시위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이 파리 테러 사건 그동안의 우려가 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번 테러 사건으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많은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테러의 방법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테러를 하면은 뭡니까? 자살 폭탄 아니에요, 그죠? 조끼에 입고 자살 폭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홈그로운 테러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엉성하지 않았어요, 수법이? 그랬죠. 그런데 네. 지금 이번 테러는 이게 시나리오가 아주 잘 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인 그 범행을 분석을 하면은 군대식 내지는 그 커만도식 그러니까 특공대식의 작전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범인이 총을 쏘고 난입하고 도주하고는 전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침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주로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도주 차량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작전이 아니죠. 범행을 할 때도 두 명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치 시가전을 벌이는 그런 특공대 같은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디선가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테러는 지금까지 무슨 폭탄을 장치해놓고 뭐 어디서 터뜨리고 이런 소극적인 테러가 아니라 지금 이 두 사람 같이 총을 들고 커만더식으로 막 들어와서 적극적인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대담하죠. 있다. 네. 대담한 테러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후가 아직은 밝혀진 거 없습니다만은 시리아 이라크 전투에 나갔던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귀향해서 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시스라든가 알카에다의 관련자들에 대한 생각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소위 이거 foreign fighter라고 그러는 거. 그 외국에 나가서 용병으로 싸우던 그 테러리스트들이 숫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난 한 4년 동안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에서 싸웠던 그 나가서 테러했던 테러리스트들이 무려 15,000명 정도로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중에 많은 부분이 주로 아랍 제국에서 나온 테러리스트들이지만은
유럽 쪽에서 나온 것만 한 3,0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특히 3,000명 중에서도 프랑스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에 마슬림이 많으니까 그런 추산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럽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뭐 프랑스 시민 그 여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여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럼요. 공항에서 그거 다 단속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목 말씀드렸던 그 유럽 내 반이민 정서, 반마슬렘 정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독일, 스웨덴, 프랑스 여기서는 이미 이 감정이 많이 고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유럽 내 마슬렘만 한 500만 명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럽 시민으로 사니까 또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반종교적인 그 혐오 범죄 같은 게 이제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금 벌써 이제 대대적 시위 수색 작전을 하면서 이제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색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종교권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아랍권에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전쟁 몇백 년 동안 했는데 서기 한 1000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무자비한 전쟁을 했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황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부인들 죽인 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 종교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종교권의 충돌로 가면 큰일 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런 테러가 보면은 반감을 가지고 반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미국 내도 많이 있겠죠. 소위 그 lone wolf라고 하는 거. 고독한 늑대들. 혼자 앉아서 범인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웅적이란 말이에요. 거기 자극을 받아서 나도 한번 한다. 소위 카피캣이라고 그러죠. 네. 그 나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뭐 상상만 할 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이 고독한 늑대들이 범행한 게 벌써 런던에서 한 건 있죠.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죠. 오타와 캐나다에서 있죠. 미국에서는 뭐 시카고를 비롯해서 뭐 뉴욕 뭐 여러 군데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불쑥불쑥 또 나타나면 그다음에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새로운 문제도 새로운 요소들이 또 등장을 하니까 테러와의 전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습니다. 그 시드니에서 또 인질극 있었잖아요. 그때도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말이죠. 자, 이런 테러가 이 프랑스만의 문제는 이제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취약한 소프트 타겟을 막을 방법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프트 타겟 얘기는 뭐 나온 지가 오래됐죠. 네. 이제 취약한 건데 막을 방법이 없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군 시설이라든가 고층 빌딩이라든가 무슨 주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경비를 하고 카메라도 붙여놓고 뭐 다 무슨 여러 가지 시설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사 같은 거 이거 이렇게 큰 신문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그 주간 신문사인데 운동 경기장 뭐 매일 풋볼하고 뭐 바스켓볼 하는데 쇼핑몰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세러데이 뭐 네. 그걸 다 어떻게 경비를 하냐 말이죠. 미국의 또 소프트 타겟을 따지면 뭐 이거 셀 수도 없죠.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될 텐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여권을 가진 여행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거를 그걸 다 어떻게 컨트롤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아직 배후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건 뭐 밝히지 않고 이제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의도적으로 이번 테러를 디자인했다 그러면은 아주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자축할 만한 테러다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문사라는 게 이제 소프트 타겟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그냥 가서 네. 뭐 무슨 경찰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하메드 풍자라는 것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건드리면은 이거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걸 건드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특공대식으로 커맨더식으로 군대식의 공격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아무데나 우리가 어디 파리 한복판에서도 우리 2명이 가서도 얼마든지 테러할 수 있다. 이런 능력 과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샥을 주기에는 아주 충분한 테러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 측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테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유럽 전역에 이제 감시 체계가 강화가 될 거고 전 세계 여행 관련 감시도 이제 늘어날 거고 공항 보안도 늘어날 거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유럽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리아나 이라크 전에 가서 테러를 하다가 귀향을 해서 미국으로 슬쩍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도 절대로 예외 지역이 아니니까 특히 대도시들 조금만 도시는 뭐 빤하지만은 네. 시카고, 뉴욕, LA, 워싱턴 이런 데 소프트하게는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지금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생 테러에 대한 억제 노력도 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제 사건 직후에 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이태리, 뭐 프랑스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프랑스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자의로 모여서 이제 단결 결속을 다짐했고 이렇죠.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거, 뭐 인간의 기본 자유인데, 이 파리에서 뭐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전국으로 한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나라들, 독일, 영국, 스페인, 벨지움, 여기서도 모여서 네. 같은 이제 시위를 했고,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같은 시위를 했고, 그 슬로건이 이제, 내가 샤를리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G라고 그러나요? 뭐. 주시? 주시, 샤클리. 샤클리? 네. 내가 샤클리다. 네. 불어 전공을 하셨으니까 발음이 제대로 하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미국 방송에 지금 샤를 그렇게 얘기해도 네. 어떤 사람 샤를리 이렇게 그러는데, 샤클리입니까? REH 발음이 나니까 그렇다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9.11 직후에 르드몽 그 신문이 We are all American. 우리도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동질성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그 맥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시민들도 우리도 프랑스인이고 그렇죠. 우리도 샤블이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모든 이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 이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종합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